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정부에서는요, 경제가 좋다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뭐 퍼펙트 스톰이니 이러면서 쉽게 말하면 난리를 치더니 또 일자리가 99.9% 회복됐다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화자찬에 빠졌잖아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우리 경제가 진짜 좋아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진짜 나쁘다는 거, 또 우리 서민들이 진짜 고통받고 있다는 거, 그런 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그 지수를 보면 야, 우리 경제 실상이 이래.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이거 아십니까? 네,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지수가 뭔가 하면 10월 서민경제 고통지수입니다. 이게 16.3입니다. 16.3.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요. 지금까지 서민고통지수가 2015년에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가장 높은 수치. 지금 이게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서민고통지수는 뭘로 만들어내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생활물가지수 상승률하고요. 확장실업률을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예. 생활물가지수가 4.6%가 올랐잖아요. 확장실업률은 11.7%입니다. 이 두 개를 더했더니 16.3%, 서민경제 고통지수가 16.3%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최고로 나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서민고통지수를 만들게 되는데 그 서민고통지수가 지금 최악이라는 겁니다. 확장실업률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싶은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죠.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취업준비생. 취업준비. 이 사람은 취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확장실업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확장실업률이 11.7%니까 그만큼 고통, 서민의 삶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 결국 말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비싸고 체감 실업률은 높아서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 결과. 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이런 걸 묻고 싶어요. 서민 경제의 고통지수가 이만큼 큰데 경제가 진짜 좋은 거냐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경제가 좋아지는 거냐고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실제 직원을 둔 자영업자 최악이에요. 최악. 10월에 131만 3천 명입니다. 31년 만에 최악 폐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자들 지금 폭망하고 있거든요. 10월 달까지도 그렇습니다. 10월 달까지도. 위드 코로나가 돼서 11월부터는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좋아지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10월 말까지는요. 지금 10월 말까지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들 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최악이라니까요. 31년 만에 최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서민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민의 삶은 어디로 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런 말이 진짜 어울리는 말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1년 단위로 지금 파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민 물가 장난 아니잖아요. 라면값만 하더라도 11% 올라서 12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국수는 어떻습니까? 19.4%, 식용유도 12.3%, 소금은 23.9% 올랐습니다. 고추장도 8.3%가 오를 정도로 생필품값의 상승률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걸 봐서는요. 또 올라갑니다. 게다가 유엔 식량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식량 가격 추이 이것도요. 지금 133.3포인트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어떤 생활물가 상승률이 4.6%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요. 서민 고통, 경제 고통 지수는 커진다는 거예요. 서민 경제 고통 지수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고 그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직도요. 위드 코로나가 돼도 명동은 지금 죽었다 하잖아요. 상권이 죽어서 떠나간 고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 위드 코로나가 된 지금 현실이에요. 4일 전 사진입니다. 4일 전 사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서민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가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대책도 이상한 대책이 나와서 오히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서민의 어떤 삶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정책들만 나오잖아요. 그러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는 떠나간 고객이 돌아오고 죽었던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부가 제대로 된 경제를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경제를 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 이러면 안정이 되는 걸로 아는가 본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돼. 돈이.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들어와야지 대출금도 갚고요. 이자도 갚고요. 또 생활비도 내놓고요. 아이들 교육도 더 시킵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현실은요.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서민 경제의 고통 지수는 커지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